작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항상 상대적. 아 그냥 저도. 네가 나한테 작은 그러니까 분? 저 역시도. 나는 애매쳐. 그냥 알아서 해. 아마추어. 여긴 끝까지 말하는군요. 예. 고추라고도 안 써. 여러분, what's up? Welcome to 전태풍 OG 쇼. 그리고 여러분, 나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지? 소개. 소개 해야죠 그래도. 모르시는 근데 필요 분들.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 머리 바꾸고 해야 돼요. 근데 그 이름 있잖아, 이름. 핑크보이? 곽윤기. 곽윤기 그렇죠. 곽윤기만 네. 이름 얘기하면 네. 사람이 다 알아. 근데 아직 제가 이제 현역을 은퇴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 전에 은퇴했거든요. 나 몇 살이야 지금 그러면? 저 37? 너 37이야? 네. 아주 젊어, 너 애기야. 너 애기야. 그죠, 형 앞에서는 제가. 어제 네. 소개해봐. 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선수, 이제는 전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곽윤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윤기, 여기 우리 뭐 어차피 너를 술 안 먹고 나 네. 요새 술 많이 줄이고 싶어서 네. 우리 원래 술이 있는데 오늘 안 가져오고 그 계속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앞에 뭐 있어야지. 네, 여기 그래서. 옆에 가서 타코 아. 집 갔는데 시켰는데 처음에 나 누구지 몰랐어. 그리고 그냥 7개 손님이 전태풍 아니야? 그때 사람이 좀 알은 거야. 그 사람 물어봤어. 여기 왜 계신 거야? 난 얘기해서 뭐 곽윤기랑 윤기 쇼트랙? 그때 표정이 완전 달랐어. 그래서 우리 서비스 준 거야. 아, 진짜요? 이거 오. 그래서 나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전태풍 보려고 곽윤기, 야 너 왜 이렇게 유명해? 형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형 오래된 분이셔서. 일단 형 실버 버튼, 골드 버튼. 아 그래? 형. 야 너 골드야? 한 말이 없네. 사실 골드가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조금 떨어졌어요. 왠 줄 알아? 너 머리 바꿔서 머리색 왜 바꿨어? 저 사실은 이 내면에 이제 카만 게 있거든요. 근데 머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상대할 때 조금 캐주얼하게 상대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사람이랑 좀 더 릴레이션십을 깊게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방해 요소가 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러면 좀 내가 겉돌 수 있겠다. 사람은 이 인간관계에서 진짜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 핑크 머리일 때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궁금한 거, 호기심, 그게 다. 만나도 와 재밌다, 와 신기하다, 요거 끝. 더 이상 뭐 그런 발전 없어요. 진짜로?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저런 면이 있구나. 근데 시간 지나가면 얘기하면서 뭐 사람이 성격 알고. 그쵸. 시간 지나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더 보내려면 더 만나고 싶은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2번, 3번만큼은 없는 거죠. 와, 그 신기하다. 핑크머리일 때. 형이 잘생기지 않아서 모르는 나는 잘생긴 편이야. 근데 형, 저는 추구미가 형이에요. 왜? 왜냐면 형 완전 남자다운 마초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래? 네, 저는 맞지? 저는 사실 그 남성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너 생각하거든요. 몸털이 있어? 몸털 없어요. 몸털. 진짜로? 네, 몸털 다 있는데 네, 레이저 시술해서 다 없앴어요. 나 부드럽다. 네. 부러워. 나 부러워. 아니 미안해. 근데 부러워. 부드럽기도 해요. 부드럽기도 해요. 나 털이 너무 많아. 네. 근데 저는 이 털 많은 게 부러워요. 얼굴에도 있고. 사실 이 수염이 이렇게 난다는 게 사실 저는 남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진짜 안 나요. 저는 심지어 요즘 수염이 이 옆에랑 턱 라인에 나고 싶어서 저 발모제를 발라요. 원래 선수 시절에는 못 바르다가 스테로이드 있어서 너 지금 바르고 있어요. 나 지금 쉐이빙 안 해? 쉐이빙은 저희가 전기 면도로 하죠. 그러니까 코랑 턱은 좀 나는데 이 턱 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수염은 진짜 웬만한 그냥 남자다 하면 다 나요. 근데 이 턱과 이 목에 나는 수염 있죠. 이게 저는 진짜 남자 같아요. 윤기야 이거 있어. 봐봐. 반대쪽 입장이야. 왜냐면 나는 털이 너무 많아서 나 귀찮아. 나는 너처럼 하고 싶어. 오히려 그래. 봐봐요. 수염이 있으면
레이저로 없앨 수 있어요. 근데 없는 건 만들기가 어려워요. 저 지금 한 6개월 넘게 바르고 있는데 진짜 그 기미조차 안 보여요. 이게 나으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그 솜털은 존재해야 그 친구들이 발전돼 갖고 이 털이 된대요. 근데 지금 그 솜털조차 없으니까, 근데 저는 없어도 그래 해보자, 혹시 모르잖아 라는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는 게 여기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막 솜털이 나요. 지금 이상한 데 나요.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바르는 데가 나는 게 아니라 여기 바르면 이 근처에 그 호르몬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딴 데도 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렇더라고요. 저도 진짜 바르고 싶다는 이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네, 네. 저도 그냥 여기만 기르고 만족하잖아요. 네. 근데 형 같은 수염이 야 그거는 좀 잘라야 돼. 쉣. 자지털 같아. 진짜 형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진짜로 이 자지털 언제 잘라? 전 부드러워서 잘 모르겠어요. 전 부드러워갖고. 네. 야 근데 다행히 애기도 없고. 애기 있어? 잠시만요. 다행히 애기도 없는 거 뭐예요? 아니 뭐야, 한국 문화랑 미국 문화 달라. 결혼하고 싶은 마음 있어? 있죠. 아니 솔직하게. 왜냐면 있죠. 나는 항상 우리 동생들한테 얘긴 거는 마음 없으면 안 해도 돼. 굳이 왜 힘들게 살아. 저는 제 주니어가 보고 싶어요. 진짜로. 네. 그래서 결혼이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더 깊게 생각하자. 주니어 생겨도 네. 너 파트너도 생각해야지. 그렇죠. 파트너 오랫동안 같이 살고. 네. 남자는 웬만해 양보해야 돼. 아,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있어? 그쵸. 저는 준비돼 있어요. 진짜로? 네. 저는 좀 약간 하남자스러운 면이 좀 있어서 저 되게 잘 져주는 게 아니라 전 잘 져요. 어차피 내 팟캐스트 여자분 내가 봤을 때 10명만 있는데 여기 성비가 99%가 남자군요. 다 남자야. 야, 99.8%요? 다 남자야. 좀 징그러워. 근데 확실히 저는 부러운 게 뭐냐면 이 타겟층이 오히려 부러워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채널이 올림픽 때 급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을 좋아하는 세대 그리고 남녀 불문 없이 다 저를 구독해 주신 거예요. 그때 저가 열심히 빙판 위를 달리는 모습을 응원하는 마음에 구독을 해주신 건데, 그때 제가 정확히 17만에서 거의 한 열흘이 안 돼서 130만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성비가 그 10대부터 55세까지 균등해요. 그리고 남녀 성비도 비슷하고. 근데 뭐가 불만이야?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콘텐츠 만들 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요즘 10대, 20대들은 빠르고 재밌고 유익한 거, 그리고 킬링 타임 할 수 있는 거, 그냥 나쁘게 말하면 약간 나사 싹 빠진 거를 좋아한다면, 어른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올림픽을 뛰었던 제 모습을 보고 유입하신 분들은 저의 좀 진정성 있는 도전이나 제 성장 과정이나 뭔가 제 마인드셋을 보고 싶어하는 어른분들도 계신데, 제가 10대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면 위에 있는 분들이 이탈하고, 위에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면 10대 친구들이 이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누군가를 쫓다 보니까 계속 그냥 잃기만 했던 거예요, 구독자를.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제 4년 동안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지표를 보면서, 이거 남들이 좋아하는 거 말고 일단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나의 취향을 이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 라고 좀 정리가 됐어요, 요즘은. 네가 ADHD 없나 봐. 너. 왜요? 근데 저 좀 산만하긴 해요. ADHD 있으면 그것까지 신경 안 써고 그냥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어. 형 좀 그런 편이. 나는 좀 있어. 나 좀 세. 나 벌써 참고 있어. 나 다른 거 얘기하고 싶다가 근데 저도 대화 주제 확 변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 근데 형 진짜 그러면 형 여기 스태프 불만 벌써 나왔어. 이미 편집가 너무 힘들대. 편집.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플레이어 성향도 있지만 전 기획자 마인드가 좀 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만들려면 정리정돈 기승전결이 있어야 영상이 딱 만들어지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플로우가 ADHD 없네. 네. ADHD 없어. 너 완전 반대쪽. 야 ADHD 반대 뭐야? 아마 하승진 형이 제가이실 것 같아요. 그쵸? 승진이 똑같아. 네, 승진이 형 딱 보시면, 전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똑같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대화를 좀 너랑 해보고 같이 만나면 진짜 재밌을 거야. 네, 첫 번째 키 차이.
기차. 기차. 근데 진짜 이게 저는 저 형 처음 만난 게 2년 전이잖아요. 저희 그때 저는 사실 형 만날 때 되게 작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그 한승진 형 옆에 계시다 네가? 보니까 상대적 그냥 저도 네가 나한테 작은 그러니까 저 역시도 나랑 크게 차이 안 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What? 작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만나니까 웬걸? 와 피지컬 보고 와 2년 전에 좀 있었어. 다르다. 야 네. 근데 그때 우리 그 광고 뭐 찍었어 우리? 아식스 그때 아식스야? 러닝머신 위에서 좀 달리게 했죠. 맞네. 네, 그때 저 형을 더 좋아하게 된 이유가 형 그때 촬영하는 걸 이제 옆에서 보고 와 저 형 진짜 카메라랑 실제랑 그 다른 게 없이 그냥 똑같구나 그걸 보고 왜? 형이 더 좋아졌어요. 아 그래? 왜냐면 저는 카메라가 없으면 조금 이게 되게 감해지고 카메라가 있으면 일이다 하고 살짝 올리는 편인데 이거 프로페셔널이야. 나는 애미쳐. 그냥 뭐, 알아서 해. 아마추어. 아마추어. 아, 야, 너 잠깐만. 맞아, 뭐 애미 얘기하고 좀 애미 뜻이 뭐야? 엄마 좋게 부르는. 엄마를 안 좋게 부르는 거. 아 그래? 약간 머더 막 그런 거 있잖아. 머더 이런 거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나는 머더퍼커야. 여긴 끝까지 말하는군요. 예. 포스터 나왔잖아요. 그럼 얘기 그렇죠. 느낌 다르지 않아? 맞네. 달라. 근데 여기는 촬영을 서로 즐긴다. 그 느낌이야. 왜냐면 우리 처음에 이거 팟캐스트 얘기했을 때 원래 경윤이는 좀 완전 진지하게 프로페셔널 쪽이야.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만약에 우리 나 방송 들어가면 대본 있잖아. 네. 너무 답답해. 그쵸. 그 플로우대로 가는 거. 플로우 안 나와. 그럼 나 갑자기 AI처럼 나와. 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전태풍이에요. 전농구 선수. 이거 아니지.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자. 대본 없이 그냥 부드럽게. 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시청자 입장에서도 완벽히 느껴졌어요. 보는데 편하게 되게 사람 사는 얘기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사실은 이 폼을 저도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왜 안 해?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성적이 될까? 조회수가 나올까?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원래는 저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자. 되든 말든 어찌됐건 나한테 맞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야 진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될 것만 해야겠다 야, 하면서 너 승진이랑 똑같아. 진짜 나랑 승진이랑 뭐 하고 싶어도 승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면서 이제 끝에가 안 되겠다. 시작도 안 해. 어느 정도 조금의 희망이 보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가 보이면 고인데 내 자신이 설득이 안 되면 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어찌됐건 스포츠 채널이니까 스포츠 친구들을 불러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사람 사는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 이 친구들이 연예인이나 뭐 방송인이나 이런 맨파워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 국위선양을 하는 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인지도가 너무 적은 거야. 그리고 제가 분석한 결과는 운동선수의 모습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여기 와서 대화하는 거 크게 관심 없다 라는 게 제가 내린 좀 지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제가 고민하는 플랫폼이었는데 형이 대신 해준다고 해서 약간의 뭐 대리만족. 대리만족인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고마웠어요. 기회가 되면 나도 해보고 싶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형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알지? 우리 돈 없어서 윤기가 그냥 의리로 나온 거야, 여러분. 근데 형 이거는 유튜브 하는 동종업자끼리는 다 이게 암묵적인 약속인데 맞아. 서로가 서로 거 도와주는 맞아. 게 사실 이 맞아, 업계의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이잖아요. 그래. 그런 서로 거니까 그냥 뭐. 도와줘야지 이거. 네, 맞아요. 형도 스케줄 비워놔야 돼요. 네. 그럼 우리 나가서 뭐 해? 근데 이거는 모르죠. 촬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서로 줄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나중에 이제 내 키즈가 생겼는데 농구를 시키고 싶어. 그럼 또 형이 좀 도움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이 키로 농구 하면 형 근데 그 농구는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고 좀 들었는데. 그 옛날의 얘긴데. 옛날 얘기예요? 빅터 웸비아나 봐봐. 누군지 알아? 몰라요. NBA
선수인데 키가 2m 28이야. 근데 근데 얘 가드야. 와 가드가 그렇다고요? 그렇게 플레이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돼. 근데 요즘 농구 잘 모르긴 하는데 요즘은 사실 포지션별로의 역할보다는 여기가 막 왔다 갔다 하던데. 그래. 포지션 여러 가지 맡으면서 즉흥적으로 진짜 그 맞아. ADHD 있는 사람들처럼 맞아. 야 맞아. 너가 이거 할 땐 내가 이거 하고 그냥 어. 즉흥적으로 플레이를 계속 어차피 해버리잖아. 키가 거의 다 똑같아. 음. 키도 크고 빨라고 드리블도 잘 되고. 키 작으면 그런 거 해줄 수 있지 않아요? 아니면 그렇죠? 네. 이건 어때? 진짜 너 그런 애기 위해서 꿈 있으면 WKB의 여자랑 결혼하면 그 아이가 그 사랑이 시작되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 말씀대로라면 그 뭔가 그 아이를 만들어라라는 느낌으로 로봇처럼. 야 할 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야오밍처럼. 야오밍은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나 그렇게 소문 들었어. 중국에서 그냥 아예 주도적으로 키 큰 사람끼리 붙여가지고 아, 그런 루머가 많아요. 근데 왠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와이프랑 뭐 재밌는 타임 있으면 산처럼 올라가서 놀아가면 되지. 여기 뭐 조롱이에요? 이런 기조를 먼저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잽을 친 다음에 반응을 보시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시고. 더 올라가. 스텝 한 단계. 이거 나 또 이거 대답할 수 있는지 못했는지 몰랐는데 나 이거 진짜 궁금해. 다른 사람 알 수 있는데 나는 몰라서 금메달 땄어. 이제 나라한테 그 1년에 월급? 아니, 죽을 때까지. 연금 받죠. 네. 그거 연금, 얼마죠? 연금 100만 원 줘요. 근데 뭐 금메달 7개 땄잖아. 네. 그 700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이게 맥시멈이 있어요.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저희가 점수제거든요. 이 얘기해도 돼? 네. 어, 이거 얘기해봐. 방송에 이미 많이 나온 거라 어. 점수제라 점수가 차곡차곡 다 쌓이면 100만 원까지 가는 거고 저희가 출발이 20만 원이에요. 110점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를 다 쌓으면 이제 그때부터 100만 원이고 만약에 점수를 넘는다 하면은 그 넘은 거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 일시불로 받아요. 대회마다 달라요. 뭐 올림픽은 10점당 얼마, 아시안 게임은 10점당 얼마. 그래서 너 나라에서 얼마 받아? 한 달에 1년이야? 100만 원이죠. 한 이제 달에 1년으로 치면 1,200만 원이에요. 용돈 이제 이게 또 되게 또 조심스러운 얘기가 누군가한테는 엄청 귀한 돈이고 이제 형처럼 누군가한테는 그냥 용돈 정도. 무슨 말이야 나. 라고 생각하실 아니 수 잠깐만 나한테 있는데 왜 꼭? 네, 근데 나 이게 겁나 필요해 이거.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뭐 형은 뭐 그냥 푼돈일지 아니야 몰라도 아니야. 저 같은 사람들한테 야. 사실 진짜 큰 도움이에요. 야 봤지 여러분 윤기 이제 시작했어. 야 아니, 진짜 아니 나 얼마나 필요해. 야 형. 1200이 너무 좋지 나. 애들 3명인데. 형 현역 때 연봉이 어떻게 되셨어요? 여쭤봐도 돼요? 어차피 옛날이야. 옛날이니까. 그 5억 4천? 몇 년도예요? 2016년? 2016년도 10년 전 당시에 5억이었으면 지금으로 치면 한 연봉 한 8, 9억은 됐겠네요. 에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 네, 그 정도 돼요. 이제 거의 2배네. 돈 같죠. 예. 그러면 그래도- 10억 연애 10억 버는 사람한테 근데 10% 정도 되는 야, 돈이니까. 더 깊게 얘기하자. 애들 3명. 2명이 5년 동안 국제학교에 갔어. 형, 학비 3천만 얼마야? 원씩이야. 1년에 한 학기? 3천만 원씩. 6천 6천. 아니면 1년에. 1년에 3천. 5년 동안 다녔어. 돈 없어 이제. 형 그니까 돈 벌 수 있는 거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이, 윤기야 이것도 있어.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인생 위해서 즐거운 거. 그거 더 중요하지. 더 중요하지. 그럼 형은 이 폼을 왜 시작하셨어요? 왜 하고 나는 싶으셨어요?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 왜요? 왜냐면 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아해. 제 원래 성격은 ADHD 때문에 막 개소리 많이 나와. 근데 약간 가벼운 분위기? 근데 또 반대로 깊게 얘기할 수 있고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나 너무 좋아하고 나 옛날에 나 선수 때 미국에 있는 팟캐스트 있잖아. 나 그거 보면서 와 나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되게 꽤 예전부터 생각을 옛날부터 있었어 이거. 왠지 형 이거 하승진 형한테 하자고 했는데 많이 승진이가 까였죠. 그냥 아, 승진이가 확 그래서 혼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서야 좀 내 꿈을 펼치는 느낌으로. 사실 저희도 이거 약간 취미 활동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럼 나는 근데- 너무 행복해. 근데 형 있죠. 꾸준히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이 폼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몰라. 네. 나중에 몰라. 네, 저도 사실 이거 틀어놓고 그냥 처음에 몇 분짜리인지 모르고 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이거 편집 하나도 안 하고 올리나? 이렇게 할 정도로 1시간 20분짜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하나 썰고 경윤이 고생했어 진짜. 고생 많은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봐야지로 시작했다가 듣는 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실 사람 똑같이 얘기했어. 운전하면서 그냥 듣는 거.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뭐 형 정도는 아니지만 네 인생만 얘기해. 왜 나한테 네 것만 얘기해. 이제 슬슬 저도 그런 인스턴트식 콘텐츠가 물려. 네, 저한테 좀 잘 안 맞아요. 저도 제가 뭐 찍을 때는 찍겠지만 볼 때는 그냥 좀 길고 여유 있고 그리고 사람의 호흡도 느껴지고 감정도 느껴지는 게 저는 이제는 좋더라고요. 그래. 근데 또 미안해. 다른 생각 들어봤어. 쇼트랙이랑 스피드 스케이팅. 예. 그 좀 틀리지 이거. 아우, 네, 틀리죠. 너는 쇼트랙. 네. 스피드 스케이트 쇼트랙 하면 많이 떨어져. 이게 그 퍼포먼스. 단거리 선수가 단거리를 뛰면은 많이 불리한. 그러니까 이게 그 종목 자체가 아예 다른 건데 롱트랙은 큰 경기장에서 기록 경쟁을 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이고 쇼트랙은 작은 경기장에서 여러 명이서 순위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일단 크게 달라요. 왜냐면 이것도 똑같아. 봐봐. 오디오 농구랑 3대3 농구 뭐 다르죠. 바깥에 보면 골대 공 있으면 똑같은데 뭐 프리트로 라인 뭐 3점 라인 근데 완전 달라. 완전 다르. 템포도 달라고. 그렇죠. 다르겠죠. 완전 그냥 스페이싱, 수비 모두 다 달라. 그러니까 제일 큰 거는 쇼트트랙은 순위 경쟁. 결승선을 먼저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경기. 스피드 스케이팅은 기록 경쟁. 누가 기록이 제일 빨라? 스피드 스케이팅은 여기까지 쫄쫄이를 하고 경기를 뛰는 거고. 오케이. 우리는 헬멧을 쓰고 5-6명이 줄지어서 달리다가 누가 먼저 들어오냐. 스피드 스케이팅은 단둘이 경기를 하는데 이 단둘이 뛰는 조가 한 막 20개, 15개밖에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 기록이 가장 빠르냐 나열하는 거죠. 완전 달라. 완전 달라요. 그래서 기록 경쟁, 순위 경쟁. 이래서 다르죠. 신기하다. 네. 스케이트 모양도 달라요. 스케이트 모양도 달라요. 스케이트도 저희는 발목까지 올라오는 부츠에 날과 일체형은 아니지만 날이랑 구두랑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은 구두가 이렇게 있으면 뒷날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왜? 그게 직선 주행을 할 때 좀 더 멀리 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예. 그래서 클랩 스케이트라고 해서 이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늘어났다가 팡 쳐요. 여러분 몰랐지? 나 몰랐어. 네. 근데 이게 신기하다. 사실 저희 업계 사람 아니면 이거 구분하기가 좀 쉽진 않죠. 네. 형모 지금 그거네 3대3 농구 6호인 거 아무도. 그거 똑같아. 그거 알아? 3대3 공? 공이요? 6호야. 아,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여자 거. 남자 거는 7호. 오. 근데 그 3대3 6호 공은 무게가 남자랑 7호랑 똑같아. 사이즈만 작고. 사이즈만 작고? 근데 그럼 이거 완전- 식감이 다르겠다. 완전 달라. 그죠? 완전 달라. 어. 그리고 3대3 농구하면 파울 그렇게 많이 안 불러. 사람 3개 때리면 파울. 근데 이거 몸 싸운 거는 그런 걸 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맞아. 그런 걸 허용을 하나 보다. 맞아. 아. 근데 뭐 3대3 나 1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했어. 그 3대3은 돈 많이 벌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열정. 그 스피드 스케이팅이랑 쇼트트랙이랑 처음에 어떻게 정하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 애초에 정해요. 저는 시작할 때 피겨 할래, 쇼트트랙 할래, 스피드 스케이팅 할래. 요걸 아이스하키 할래. 피겨? 네, 이거를 딱 정하고 링크장을 들어가요. 이제 부모님들이 난 뭘 시킬 거야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서 영업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애들은 피겨를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어렸을 때 시작할 때 난 이 종목을 하겠다 하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 네. 그리고 쇼트트랙은 헬멧 쓰고 저희 개구리 장갑이라고 저희 이거. 코너 할 때 손 짚잖아요. 요런 게 장비적 특성이 있고 스피드 스케이팅은 여기까지 쫄쫄이에요. 헬멧 없고. 그래서 골이 나면 탁 들어온 다음에 이거 착 버리고 착 내리잖아요. 맞아.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누가 여기까지 이거를 쫄쫄이 썼는지. 근데 스피드 스케이팅도 재밌는 게 최근에 매스 스타트가 생기면서 쇼트트랙 같은 경기를 스피드장에서 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그냥 때로 그냥 때로 달려서 거기 이제 그 종목만큼은 순위 경쟁이에요. 그냥 완전 글래디에이터인데 그러면. 네. 그래서 외국 세계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쇼트트랙보다 스피드 스케이팅 인기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기록 경쟁도 좋은데 순위 경쟁도 재밌겠는데 하면서 생긴 종목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거 이제 올림픽이야? 그거? 그거 올림픽이죠. 올림픽이야?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고. 땡. 네. 나는 농구 바보야. 난 농구만 알아. 네. 아니, 이제 저도 사실 저도 쇼트트랙 말고 잘 몰라요. 그래서 다른 종목 선수들 만나면서 하나씩 이렇게 배우는 거죠. 나 오늘 진짜 배웠다. 많이 배웠어. 사실 이 시간이 형한테 좋은 게 이런 인사이트가 하나씩 생기는 게 되게 좋지 않아요? 맞아. 신기하다. 나 진짜 몰랐어. 네. 이거 떨어지도 몰라고. 네. 이제 이렇게 요새 합치는 것도 몰라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쇼트트랙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넘어가서 잘 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반대의 경우는 그러니까. 아직은 없는데 이제 외국 선수, 네덜란드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사례가 있어요. 되게 진짜 이건 최초의 사례인데 네덜란드의 유린 선수라고 평창 올림픽 때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올림픽 메달을 1500이랑 1000에서 메달을 땄나? 금메달을 2개 따고 쇼트트랙으로 넘어와서 쇼트트랙 경기에서도 계주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례가 그 선수가 처음이에요. 네 생각에는 왜 한쪽만 넘어갈 수 있는데 반대로 왜 볼까? 제 생각에는 스피드 스케이팅이 아무래도 이제 원이 크다 보니까 쇼트트랙은 원이 작거든요. 이 원심력을 익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큰 원을 돌다가 작은 데로 가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근데 작아졌다가 커지면 그건 좀 보통 기술이 덜 쓰면 네, 되지. 네, 조절하기가 좀 좋은가 봐요. 그럼 개꿀 스포츠네. 근데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스피드 스케이팅이 되게 인정받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인정받는 스포츠예요. 와.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쇼트트랙은 상대를 이겨야 하는 스포츠고 스피드 스케이팅은 내 자신한테 지지 않으려는 스포츠고 그래서 더 뭔가 철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스피드 스케이팅이 조금 더 인정받지 않나 세계적으로 더 봤을 때. 힘들지 그렇게 생각하면. 네, 맞아요. 그리고 스폰서십도 더 많이 붙어요. 왜냐하면 딱 2명의 선수가 나타나고 원샷의 여지도 훨씬 길고 많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의 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이 순위 경쟁보다 그 기록 경쟁하는 그 싸움을 높아. 더 좋아한대요. 맞아. 네. 그거 인정. 형 외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지? 좀 헷갈릴 수 있어. 예, 예.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그거 인정. 근데 인정. 그렇죠. 그런 게 더 좋아한다면서요? 그건 맞아. 네. 그건 맞아. 네, 그렇대요. 우리나라만 그런 순위 경쟁에 특히나 저 자식 진짜 개강하다, 개세다 이런 거에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스트롱맨들이나 파이터들이나 그 챔피언 그 허세 많아. 그거 다 허세야. 이제 한국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허세야. 허세. 스케이팅 어떻게 시작했어? 저는 어렸을 때 밥도 잘 안 먹고 그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키가 작아. 나 애들한테 항상 얘기해. 밥 먹으면 안 먹으면 관유기처럼 생겨.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잘 먹기긴 하겠다. 제가 생각보다 많이 작아갖고 근데 부모님이 크셨어요? 우리 아빠. 근데 엄마가 진짜 작아. 85? 86? 엄마는 거짓말 안 하고 50 같아. 진짜 작아. 거의 땅꼬마. 진짜로. 아니 그냥 키 작은 건데 뭐. 나 우리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럼 나 어렸을 때 불만했어. 엄마가 조금 더 키 크면 나. 근데 저는 생각이 그래요. 형이 딱 여기까지만 컸기 때문에 지금의 전태풍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형이 더 컸으면 하승진한테 밀리고 포지션 싸움에 밀리고 지금 형 포지션이니까 형의 캐릭터가 되게 잘 살았던 거지. 윤기야, 예. 나 키 조금 더 커면 나 한국 없어 지금. NBA 있잖아 나. 근데 어떻게 시작했어? 예. 저는 일단 밥 안 먹었고 제가 목동 살았는데 그때 목동에서 유행하던 그 취미가 쇼트트랙이었어요. 빙상장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제가 김동성 키즈거든요. 제가 김동성 발레밀기를 보고 전희경 선배의 발레밀기를 보고 쇼트트랙을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시기인데
그 영향도 컸던 것 같아요. 비염도 심했어요. 그때 당시 방송에서 비염에는 빙상운동, 추운 데서 하는 스포츠가 좋다라고 방송에서 보면서 엄마가 이제 시킨 거죠. 야 이거 먹어. 네, 이거 네. 먹어. 드실까요? 네. 아 이거 솔직히 너 때문에 이거 서비스로 봤는데 안 먹고 싶다. 씨. 전태풍 몰랐는데 씨. 곽윤기 말. 네, 저는 또 반대로 전 요즘 그 펜싱 오상욱 선수랑 이제 상욱이랑 많이 다니는데 아 그래? 이제 제가 상욱이랑 다니면 딱 형 포지션이에요. 저를 발견을 못 해요. 상욱이가 93이에요. 상욱이 키 커. 네. 만난 적 있어요? 우리 그때 노는 브로 한번 나왔어. 그렇네. 방송. 상욱이가 엄청 크잖아요. 상욱이랑 같이 있으면 그 매니저님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야 나도 그 경화. 야 너 정환이 알지 않아? 아, 정환이 형, 네. 정환이. 아, 형! 정환이 다음 형. 주 와. 여기. 여기요? 팟캐스트. 아, 큰일 났다. 그날은 5시간 잡으셔야 돼요. 정환이 형 말 안 끝나. 아 장난 아니지. 그리고 두 분이 캐릭터가 닮아서 맞아. 와 진짜 말이 끝이 없어. 말을 안 끝나요. 전 정환이 형을 사석에서 보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갖고 볼 수가 없는 형? 네가 바빠? 아니요, 형이 바빠서. 전 안 바빠요. 정환이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너 싫어나 봐. 아, 나 정환이 그냥 자주 봤는데. 어색한가 보다. 아, 이 형도 형들을 좋아하네. 이 형도 형이 편한가 봐. 저도 동생들보다 형이 편하거든요. 아 그래? 네, 형은 어떠세요? 나는 동생들 더 좋아. 아, 형 꼰대 스타일이시구나. 아니야. 나 왠 줄 알아? 아, 그니까 동생이랑 있는 게 편하지. 형 약간 형들한테 형님 이런 거 잘 못하시죠? 아니야. 왜냐면 동생들 막 오픈 마인드하고. 저 형들이 편해요. 왜냐면 형들은 막 어리광 부려도 다 이해해 주잖아요. 맞아. 음. 와, 맛있다. 네 거 맛있지. 네. 특별히 신경 써주셨나 봐. 나 봐서 네 거는 맛있어. 너 포켓 말고 유튜브 한번 나오고 싶어. 어떤 뭐요? 리사이클 뭐야? 한국말 리사이클. 재활용? 재활용. 나 도와줄게 이거. 괜찮지. 청소보다는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형은 근데 솔직히 필요 없어요. 왜냐면 형은 그냥 흘려 들으세요. 이거 구독자분들이 들으시면 좋은 게 형은 1,200만 원이 그냥 호주머니 돈이니까 별로 전혀 상관없고. 아니 나 얼마나 필요해. 이게 리사이클 이제 재활용품 있잖아요. 이게 그 어플을 하나 깔면 주민센터 가잖아요. 거기 그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재활용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 재활용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일주일치 모으잖아요. 일주일치 페트병 모아서 재활용하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야 우리 애들한테 시킨다 이거. 아, 근데 형 솔직히 커피 한 잔 형한테 아니 형은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 왜냐면 우리 애들 자기도 나가서 뭐 좀 일해야 돼. 근데 어린 나이에서 그런 일 진짜 일 못하지. 애들 몇 살이에요? 중1, 초5. 이런 말 조심해야겠다. 이게 1,200만 원이 별거 아니라는 거 애들도 볼 테니까. 애들도 보면서 1,200만 원 정도 그냥 써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 괜히 얘기했다. 괜히 얘기했어.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삼촌이 얘기를 좀 하자면 돈 힘들게 버셨다. 힘들어.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오셔갖고 그래. 응? 아빠 사랑한다고 많이 말해주고 그 돈도 아껴 쓰고 진짜 돈 아껴 써야 돼. 너무 좋아. 애들 소비 습관 어때요? 그 뭐야? 그러니까 돈 쓰는 패턴? 그러니까 용돈 얼마 받아요, 애들? 용돈? 우리 용돈 없이 애들 뭐가 어차피 우리 와이프가 다 해. 형도 용돈 받아 쓰세요? 형 얼마 받으세요? 여쭤봐도 돼요? 아니 나 오늘 1,200만 원? 봐봐 나 오늘 계속 1,200만 원만 나와. 나 오늘 이거 탔고 형 용돈으로 사주신 거예요? 아니 봐봐 카드 긁혔는데 문자 왔어. 너 어디서 밥 먹어? 자기야 이런 왔어. 촬영 때문에 왔어. 미안하다. 그 정도야. 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너 결혼하면 진짜 깊게 생각해. 형 근데 좀 궁금한 게 뭐, 요즘 돈 관리 각자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나는 올스쿨이야. 네? 올스쿨. 가족 되면 같이 묶어야지 돈. 근데 나 다 농담이야. 나는 용돈 받아도 나 행복해. 왜냐면 그 덜 스트레스야. 용돈 얼마 쓰세요 그러면? 한 달에? 나 진짜 많이 안 사.
나는 옷 안 사고 그러면 형이 생각했을 때 형 한 달에 얼마 쓰세요? 형한테만 쓰는 거. 많으면 50?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가세요? 50 절대 기름, 아니죠. 기름값 빼고. 거의 사드시지 않으세요? 밖에서 일하시잖아요. 아니 바꿔되면 뭐 다른 사람 사줘. 누가 사줘요? 뭐 형 근데 동생들 만난다면서요? 그 돈 있는 동생들 많아. 얘 뒤에 있는 그 뚱뚱 얼굴 봐봐. 얘 뒤에 있는 사람. 얘도 많이 사줘. 피식당님들이랑 찍은 거 봤는데 거기서 자기 방어하고 자기 스스로를 좀 감추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형 지금 되게 감추고 계세요. 나? 형의 소비를. 그죠? 베일을 벗어요. 그러니까 형 벗으세요. 제가 원래 자기 방어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내가 어떻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그걸 원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야 윤기 그래서 잠깐만. 저 그거 듣고 진짜 저 오늘 마음 먹고 나왔어요. 나 오늘 형 앞에서 다 벗어야지. 그래. 진짜. 야, 그냥 고추 다 보여줘야지. 진짜 이 마인드로 나왔어요. 진짜로. 야 지훈아 나 짠돌이 아니야? 나 짠돌이 아니야? 씨발 새끼가. 윤기야 나 돈 안 써. 야. 요즘 약간 계산병이 걸린 것 같아. 야 이 옷 봐봐. 이거 5년 전에 샀어 이거.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감히 인생 후배가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형부터 소비 습관을 아끼셔야 애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이 이제 1,200만 원을 이제 돈으로 생각하셔야. 그거 생각 안 했어? 뭐요? 그 스케이팅 교실. 형,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거 하나가 전 솔직히 프로 종목 진짜 부러워요. 왜냐면 농구 코트만 있으면 레슨을 할 수 있고 비교적 저보다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뭔가를 하려면 빙상장이 일단 필요해요. 근데 지금 빙상장은 현실적으로 포화 상태예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알려주던 그리고 그 위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코치 생활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만둔 시기가 왔어요. 지금 이제 분위기상 엘리트 체육이 사실 점점 죽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스포츠를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고 내 후배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빙상장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랑 공급이 전혀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코치 생활을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요. 안 돼, 그리고 저는 사실 후배들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 기준에서는 되게 잘 풀린 케이스인데 운동 선수로서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내가 걔네들이랑 밥그릇 싸움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스스로 물어봤을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맞아. 그냥 이런 측면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프로 종목 선수들이 되게 부러운 게 그래도 축구, 농구, 야구 그리고 배구까지도 아직은 학교 내에서도 아직 그쵸 생활 스포츠로 존재가 하고 그만둔 사람들이 일자리가 그래도 있고 그리고 시작하는 비용도 우리만큼 비싸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부럽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거까지 생각도 안 했어. 그리고 사실 이제 형 정도면 이제 형의 클래스를 차려도 형이 후배들을 챙겨줄 수 있잖아요. 내 농구 코트가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후배들 데리고 와서 이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는 중간중간 가서 우리 클래스는 이런 클래스야 하면서 맞아. 클래스의 가치도 좀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고 그러니까 형은 후배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포지션인데 저는 사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저는 하승진 형 프로그램 중에 다 너무 콘텐츠 재밌게 보긴 했지만 운동 선수로서 너무 좋았던 건 턴오버. 전 진짜 감동받으면서 봤어요. 왜냐면 스포츠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스포츠만큼 우리 사람들한테 진정성 있는 울림, 감동을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전 스포츠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제가 또 스포츠인이기도 하고 그래서라도 그걸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요즘 또 되게 부러운 건 그 똑같은 폼으로 김연경 선수가 배구로 맞아. 지금 MBC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턴오버를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팀을 계약하지 못한 애들 모아서 야 그거 한번 스케이팅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쵸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저 사실 저 스스로한테도 그런 컨텐츠가 또 잘 맞기도 하고 좋아하고 해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해관계가 안 맞죠. 이게 돈은 많이 드는데 그만큼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타협이 안 돼서 저는 시작 자체를 못 한 거죠. 한번 작은 돈으로 근데 애초에 빙상장을 한번 빌리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얼마야? 그러니까 돈도 돈인데 지금 대관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피겨, 하키, 쇼트트랙 다 같이 쓰니까 그래서 피겨 선수들도 새벽에 타고 막 그래요. 예? 막 새벽 1시부터 2시 막 이런 식으로 운동한 애들도 간간이 있어요. 애들? 유소년? 애기들이 지금 빙상장이 풀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완전 취미생활이 있고 스포츠 엘리트가 있잖아요. 네. 비율이 어느 정도? 이게 저도 사실 지금 그 업계에서 일해보지 않아서 정확한 지표는 없는데 느낌으로. 제 느낌으로는 지금은 그래도 엘리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 시작하는 애들은 일단 잘 없고 한다 해도 거기서 그치는 것 같아요. 더 안 나아가고 선수 해볼래가 아니라 오케이 취미 이상 됐어 해봤으면 됐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샘 해밍턴 형님이 첫 화 찍으실 때 아이들이 아이스하키 하잖아요. 네. 이게 사비 들여서 부모님들끼리 모아서 뭐 중국 원정도 가고 음. 여기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스하키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NHL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크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내 꿈은 대학교야. 선수 활동을 하면서 난 대학 나오는 게 목표야. 라고 하면 오케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이걸로 돈을 벌 거고 선수로서 명성을 더 크게 키울 거고 그런 대의가 있다면 사실 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면 대학 졸업하고 선수들이 프로팀으로 진출할 수 있는 팀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거든요. 누구랑 얘기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유소년 한국 문화 어떻게 달라? 왜 미국 사람들이 NBA 목표 있지만 몇 명 애들 알아. 그래도 고등학교까지 하고 대학교까지 하고 왜? 나 얘기했어. 미국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야. 우리는 농구 시즌 때만 훈련하고 그러면 또 뭐해? 야구지. 그럼 야구 시즌 때 야구하고 약간 느낌은 스포츠는 취미 근데 인생은 1등 공부하고 친구끼리 만나고 다른 취미하고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근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어렸을 때부터 너는 프로 가야 돼. 또 돈 벌어야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고등학교 보면 1년 내내 연습이야. 농구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이거 절대 KBO를 막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우리 생각이야, 우리 생각. 좀 비비면 프로 갈 수 있겠는데의 여지가 있는 거고 NBA는 미국에서 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되겠어? 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NBA 장벽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미로 네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해봐. 그러다가 되면 되는 거고 안 아니면 되면 뭐 네 인생 사는 거고 뭔가 이게 시작하는 마인드셋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나도 뭐 한국 오기 전에 막 20초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나 나중에 애기 생기면 애들 뭐 유소년 게임 나오면 나는 쿨러 끌고 나오고 막 텐트 치고 저기서 구경할 거야. 그 부모들 감성도 있어. 왜냐면 그까지만 해도 부모들 행복해. 나 아들 고등학교, 딸 고등학교까지 뛰는 모습. 농구 선수로? 농구, 야구, 상관없어. 뭐든 다 스포츠. 그럼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런 거 어떠세요? 사실 아빠를 넘는 자식이 사실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잘 없어요. 지금 뭐 이것도 뭐 아직 이제 반반인 경우인데 사실 이종범 선수도 이종우가 이종범을 넘었냐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또 있고 내 생각은 왜인 줄 알아? 또 미국 얘기할게. 원래 미국 선수들이 다 진짜 힘든 집에서 나온 애들이야. 진짜 힘든 동네에 살아서 헝그리 정신이가 엄청 높은 거야. 근데 이거 다 얘기한 거 아니야, 여러분. 내 생각. 근데 만약에 집이 좀 잘 살아. 그러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헝그리 정신이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뭐 모두의 사례는 아니겠지만 부족함 없이 자란 친구들보다 어려움을 겪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Yes. 진짜 그거밖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례도 더 많고. 맞아. 예. 그래서 뭐 전 뭐 갑자기 떠오르는 거지만 그 우리 체조의 양학선 선수도 기계체조 양학선 선수가 있어요. 근데 기계체조의 양학선 선수도 양원 자기 이름을 딴 기술을 하면서 금메달을 따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어머니의 첫 인터뷰가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우리 학선이가 라면만 먹고 진짜 힘들게 컸다 막 이 인터뷰가 저는 아직 좀 귀에 맴돌아요. 그런 거 보고 와, 그러니까 그래. 그 한마디로 그 친구의 유년기나 이 친구가 이 선수 생활의 여정을 어떻게 보냈는지 너무 확 와닿는 거예요. 다 그려지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팩트야. 네. 너 취미 있어? 취미. 저 취미? 어. 아 요즘은 제가 이제 쇼트트랙 하면은 상체가 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체 몰빵이었는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상체 운동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남성성 얘기 계속했잖아요. 처음에 저는 상체 운동을 하는 게 이게 남성성의 시작이다라고 큰 어깨를 갖고 싶고 큰 프레임이 갖고 싶고 키가 작다 보니까 그 남성성에 대해서 목마르다 보니까 요즘 헬스를 엄청 해요. 이게 재밌어요. 그 너 취미야? 헬스? 네, 헬스 취미예요. 러닝 그리고 지금 저 이번 주말에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도 있거든요. 인라인 스케이트 마라톤? 네, 40, 씨발 존나 힘들 텐데. 42km. 괜찮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재밌냐면 우리 현역 때는 어. 뭔가 꼭 이거를 해야만 해. 아. 무조건 이거 이 악물고 해야 돼. 이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되니까 이 행위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를 들면 런닝도 우리 옛날에 야 너 몇 초 안으로 안 들어올 그래, 때까지 맞아, 너 맞아. 계속 돼야 돼 였는데 이제는 사실 그게 없고 그냥 힘들면 언제든 멈출 수 있어 라고 마인드셋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뛰어지고 더 오래 뛰어지고 더 재밌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운동 취미야? 운동 취미죠. 다른 거는? 다른 거 아니 나 이미 알아. 너 술도 안 먹고 술, 담배도 안 피고. 술 담배를 웬만하면 안 하죠. 그럼 여자 어떻게 만나? 여자 아 왜냐면 너 위에서 이제 너 윤기한테 관심 있는 여자들 나 봤을 때 잘생겼어. 엄청 많을 거야. 그 만나는 거를 술자리가 아닌 데서 만나면 되죠. 그거 어디야 그러면? 나도 궁금해. 뭐 어디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면서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 많이 없기도 없고 저 스스로도 좀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결혼해?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요즘. 손으로? 형 편집에도 범위가 있어. 미안해. 그 테스토스테론 주사. 네. 하지만 나 안 맞아. 근데 나 동갑 친구 한 명한테 추천한 거야. 이제 우리 나이 때 좀 이 주사 맞으면 진짜 왜냐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불이 있어. 열나요? 열나. 하루 종일 뭐 일하다가 밤에 되면 그렇게 피어나지 않대. 에너지가 계속 생기는구나. 무슨 약이 테스토스테론. 젊어 근데. 남자들은 점점 그 에스트로겐이 나오니까. 그거 형 결혼 안 하는 사람 먹으면 안 돼요. 정자에 안 좋아. 아 그래? 애기 만드는데 안 좋아. 형 더 계획 있어요? 나는 없지. 나 죽어. 야 우리 셋째 낳고 일주일 뒤에 나 수술했어. 나도 확실히 몰라지만 만약에 나 애들 없으면 나 아직도 젊은 느낌 나올 수 있어. 근데 애들이가 있어서 그 기가 빨아. 에너지가 없구나. 거기다 다 쓰여갖고. 왜 우리 인생 뭐야? 애들 위해서 사는 거지. 전 아직 그걸 못 느껴봐갖고. 그래 천천히 해. 형 지금 어떻게 되시죠? 몇 년생이시죠? 80. 80이요? 45. 형 동안이시다. 확실히 형은 선수 때 조금 많이 오해받다가 이제야 좀 빛을 보는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칭찬하다가 앞으로 더 계속 동안이 유지되실 것 같아요. 딱 여기서 멈춰서 한 60대까지 가실 것 같아요. 고마워. 네. 뭐 네. 어떻게 받을지 몰랐는데. 이제 운동 그만두고 이제 인생이 좀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 왔잖아요. 바뀌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도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안 잡아서. 그러니까 내 운동 그만두고 나를 스스로 좀 돌아보고 챙기는 시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시간 4년 됐는데? 아니요. 저 이번 연도에 했어요. 은퇴를. 지금은 맞아. 좀 지금 운동 그만둔 지 이제 1년도 안 됐어요. 와 그럼 진짜 머리가 뺑뺑 돌아갔어. 복잡할 때요. 그래서 그래. 나 그거 있잖아요. 뭐 해 먹고 살지?
그니까 아까 그 생각의 연장선인 거예요. 이제 다 이해했어. 네. 나 4년 전에 은퇴인 줄 네. 알았어. 그래서 저 프로 종목 진짜 부럽다니까요. 프로 종목들은 그래도 뭔가 풀이 좋잖아요. 나는 선배 후배 농구들이 은퇴하는 선수들이 막 솔직히 막 유명하지 않고 네. 아 미안한데 그 사람들 은퇴해도 힘들어. 힘들어. 쉽지 않아. 그래서 유명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 어. 진짜로. 그래서 나 항상 후배한테 얘기한 거는 야 너 인터뷰 했을 때 재밌게 얘기해봐. 안 웃겨도 어색해도 그냥 해봐. 왜냐면 다들 어떻게 할 줄 알아? 네 오늘 열심히 뛰었어요. 감독 잘 맞아요. 따라가면서. 맞아요. 저도 사실 네. 그 친구들의 스타일일 수도 있지만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저도 이제 계속 기획자나 시청자 입장에서 계속 바라보잖아요. 팬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당연한 말 말고 그냥 이 소봉 자기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 반반. 예. 반반 해도 되지. 예. 근데 그것만 해줘도 와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알고 싶다. 와 쟤 저런 캐릭터야.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전 세계 무대에 갔는데 올림픽에서 1등을 했어. 뭐 입상을 했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말고도 외신들을 상대하잖아요. 뭐 BBC 뭐 이런 외국 다 하는데 거기서 말을 못 하는 게 아쉬워요. 영화 인터뷰 정도는 내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난 세계적으로 1등 했는데 한국 사람들 앞에서만 너무 좋았어요. 아, 여러분들 덕분이요. 이거 말해서 뭐예요? 아, 뭐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난 전 세계 1등 했으니까 저 보셨냐? 이게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맞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글로벌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그 말 하나로서도 만들 수 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그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을 조금 조심해. 왜냐면 너무 네. 시키면 꼰대처럼 나올 수 있어. 아, 근데 저 꼰대가 맞긴 한데. 근데 저는 최근에 그 월드 투어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승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임종원과 김길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1등하고 입상 인터뷰를 그 자리에서 하는데 사실 이거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귀엽다. 두 번째는 조금 아쉽다 였어요. 뭐였냐면 딱 지금 1등 했는데 너 기분이 어때? 너 어떻게 해서 1등 할 수 있게 됐어? 뭐 이런 인터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so happy 이러더라고요. 귀여워요. 10대 소년이 귀엽지.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길리라는 친구는 코리아 is strong 이러더라고요. 아 그래도 예. 박수. 예. 나는 박수. 사실 보면서 너무 귀엽다. 나는 박수. 예,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저 때 조금 더 말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LA 다저스 이제 그 라카룸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어가 되니까 거기에 감독의 조크에 다 받아주고 위트 있게 상황을 다 만들어가고 주도하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뭐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은 그 상황을 위트 있게 받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 사람 더 매력 있는데? 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귀엽지만 좀 더 매력 있는 선수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게 경험에서 주는 게 그 이후에 최민정은 오래된 선수니까 최민정이 1등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또 준비를 해서 좀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모습이 저는 오히려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말하면 몰라요. 지들이 느껴야 알지. 지금 말하는 거 다 잔소리예요. 잔소리지. 소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 2명 그 월드 투어? 월드 투어. 예. 월드 2명 남 여자 어차피 도전했잖아. 이제 또 다시 조금 더 공부하면서 다음에 그런 상황 있으면 조금 더 붙이면 그거야. 스텝 바이 스텝. 확 이거 안 하고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도전 잘했어.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이제 형 이제 미국 많이 계셨으니까 어떤 말들을 해주면 이 사람 힙하네? 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나도 아저씨야. 나 요새 국제학교 나 그 농구 가르치면 애들 요새 무슨 6, 7 얘기 많이 해. 6, 7 6, 7. 6, 7 그나 뜻이 몰라. 아저씨 너도 몰라야지. 예를 들어 뭐 Hey man, so how are you doing? Or what's your name? 6, 7 나 뜻이 몰라. 그게 무슨 말이야? 나 물어봐도 설명해줘도 모르겠죠. 근데 애들 다 웃어. 나도 몰라. 아저씨야 뭐 나는 몰라. 이제 마지막 뭐 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유튜브 하는 이유가 전 한국 체육이 조금 더 인기가 있어지고 뭐 쇼트트랙을 알리고 싶은 이유가 첫 번째였고
또 그 뒤에 따라오는 이유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똑같이 따고 왔는데 인기 종목이라는 이유가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는 더 각광받고 누군가는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인기가 없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거기 속상하더라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가치도 알아주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대의를 가지고 유튜브를 조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 힘에 많이 부치는데 언젠간 제 이 꾸준한 활동이 좀 사람들의 마음에 좀 닿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이 인정받고 체육인들이 존중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네. 뭐 스케이팅 빼고 뭐 농구, 네. 뭐 농구 시작하다가 이제 시간 지나면 모든 다 스포츠. 맞아요. 이거 아저씨 마음이야 이거?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거는 아저씨 선배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선배 인정. 맞아, 선배 인정. 선배의 선배 마음인 것 마음이야 이거. 그래서 저도 사실 형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형. 또? 네, 다시? 아니, 몇 번 당황해야 돼 이거. 형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 저 형 뭐 농구를 했던 좀 껄렁껄렁한 웃긴 형이었는데 형이 턴오버에서 나온 형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 저거구나. 네, 그거 보고 확실히 진짜 자기 시대에 있을 때 되게 자기 모습이 나오는구나. 좀 그때 형을 완전 다르게 봤어요. 고마워. 그래, 저런 면이 없으면 이 위치에 갈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진지하고 내가 이걸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없으면 그런데 잘 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그건 맞아. 왜냐면 그거 있어야지. 네. 이거 이 메인 불 뭐 열정 목표 없으면 나 얼마나 힘들어. 네. 너도 알지만. 네. 솔직히 얘기 안 했는데 우울증도 생기고 나도 우울증 몇 번 생겼어. 그래 얼마나 힘들어. 근데 만약에 여기 약하면 어떻게? 못 넘어가지. 맞아요. 그래. 맞아. 진짜 그래서 그 말을 저는 운동을 그만둘 때쯤 느낀 건데 이 멘탈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세계 시장에서 상위권 하는 친구들은 피지컬적으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딱 그 종이 한 장 한 끗 차이는 여기서 누가 더 강하게 밀어붙이냐, 누가 더 또라이 같이 밀고 가냐. 전 여기서 한 포인트 같아요. 여러분 나 가르치는 또라이 항상 우리 센터 가르치는 애들이 진짜 99% 다 착해. 오버 착해. 그래 나는 가끔씩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너무 착하면 성공 못해. 프로들 조금씩 또라이 있어. 나도 왕 또라이였어. 맞아. 이거 팩트야. 그리고 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운동선수는 다 외로워요. 다 혼자예요. 다 남들이 시기 질투하고 멀리해요. 그러니까 맞아. 잘하고 싶으면 그냥 고독하고 혼자일 각오를 해야 되고 내가 얘한테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이런 코스프레 벗어야 돼요. 끝이 있어. 못 올라가 이거. 혼자일 각오가 안 되면 그냥 그건 아직 내가 더 위로 갈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똑같아. 무조건 외로워야 돼. 똑같아. 진짜 만반 멘탈리티. 진짜 그래서 코비하고 마이클 조던 대단한 거예요. 그거 좀 오바 또라이 같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 나 그렇게 안 살고 싶어. 저는 르브론은 그래서 나 르브론은 3등 생각하고 있어. 왜요? 그까지 또라이 아닌 것 같아. 더 소시적 때 그랬다가 지금 많이 이렇게 바뀐 게 아닐까요? 이제 아들도 농구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이 들면서 마음이 좀 약해지잖아요. 그런 건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옛날에 르브론 플레이 보면 얘가 그 코비하고 마이클 조던처럼 중요한 시간대 이기적인 플레이 안 나와서 내가 무조건 빼. 마이클 조던, 코비는 다 옆에 있는 사람 족밥이야. 나 왕이야. 나 마무리 해줄게. 그거 좀 차이 있는 것 같아. 그 마인드 좀 필요해요. 이제 그래야 그 팀이 딱 원맨 팀으로 가는 느낌으로 더 갈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 2등, 3등 다 이제 알아서 그냥 따라가. 알아서 따라가. 맞아. 그 너처럼 얘기 다 친하고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되면 이제 팀 흐름 분위기 무너져. 맞아요. 근데 그런 선수도 팀에 필요는 해요. 필요해. 무조건 힘들지만. 네, 필요해요. 이제 감독님들이 왜 제 효과가 나오는지 알죠? 그런 또라이 이기적인 사람 필요해요. 근데 형도 그래도
더 하고 싶었는데 많이 참은 편 아니세요? 여기 한국 와서 나 그 우울증 많이 생겼어 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계속 맨날 네. 아니 연습 때, 시합 때, 뭐 식당에서 밥 먹었을 때 뭐 뭐든 다 그럴 것 못했어. 같, 그러실 그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이 우리 K 프로들 뛰는 카드들 지금 보면 2010년 때 나 왔을 때랑 지금 애들 게임 비교하면 애들이 지금 훨씬 더 공격적하고 득점 많이 넣고 슛했는데 나 한국 처음 왔을 때 그런 까도 없었어. 나 혼자만. 그래서 나 욕 엄청 많이 먹었어. 그래서 그 후배들 형한테 고마운 생각이 있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죠 이제는. 야 지금 몇 명 까도 보면 득점 20점 평균이야. 몇 명. 옛날에 10점 넣으면 많아. 진짜로. 이제는 가드도 되게 그냥 주용해. 공을 뿌려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슛에 가담을 많이 둘 다 하는구나. 해야지. 아. 이거는 원래 기본이야 농구. 그래서 나 요새 케이블 보면 그 허웅의 지금 20 몇 점 평균 있는데 그거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진짜 그런 거 보면 되게 아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시절에 태어나서 활동했으면 난 진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윤기야 나 인간 아니야? 다행히 그런 생각 그죠? 나오지. 그래도 선배수로 뭐 어쩔 수 없다. 꼰대처럼 만나고 싶은데 진짜 형이 진짜 옛날에 고생 많이 했어. 이제 근데 이건 진짜 알아야 돼. 진짜로. 왜냐면 더 지나가면 형이 그런 고생했는지 몰라요. 몰랄 거야. 아예 몰라요. 이제 지금 초등부에 있는 친구들은 형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기고 지금 몰라. 가드 플레이가 이렇게 되고 절대 몰라요. 그래 막 가드 와서 2대2 하다가 수비가 밑에 떨어지면 슛 쏴야지. 옛날에 못했어. 나 때문에 만드는 거야. 플로터 슛 1대1 미스매치 나면 센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제끼면 아니면 스텝백 슛이지. 내가 다 시작했어. 그래서 후배들 잘하고 있어. 근데 마지막 형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나 지금 그래서 허리 아파 지금. 허리가 아파. 역시 선구자는 외롭다. 네. 그래. 씨발. 어쨌든 네. 마무리할까? 그래서 야 윤기야 나와서 진짜 고맙다. 아유 아니에요. 그리고 또 너 유튜브 채널 한번 나올래? 나 나오고 싶어. 네. 제가 그러면 그냥 생각해. 오늘 한번 기획 한번 해볼게요. 생각 한번 해보고 좀. 저는 사실 선수 데리고 그 몰카 하는 깜짝 카메라 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 처음 2019년에 시작했거든요, 유튜브를. 그래? 네. 일찍 시작했네. 네, 그때 당시 재미를 계속 잘 보고 스스로 즐거워하는 컨텐츠로 하다가 지금 근 한 2, 3년 동안 안 했어요. 근데 그거를 사실 좀 다시 부활시키고 싶긴 한데 근데 형 캐릭터가 너무 세서 형을 어떻게 숨길지가 만약 형이랑 컨텐츠를 한다면 그런 게 떠오르는데 형 캐릭터가 너무 그렇게 세요. 되면 쉽지 않은데. 계속 욕 나올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좀 기획을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나도 뭐든 다 콜. 네. 그리고 윤기야 한번 끝나기 전에 오늘 OG 팟캐스트 나와서 한번 소감 해줘. 저는 사실 이거를 제가 진행자로서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게 왜 알았어요. 이게 성적을 떠나서 왜 이 시간을 갖는지. 왜냐면 지금 저희 이제 우리 이야기 다 나눴잖아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맞지. 즐거웠어요. 그래.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형을 만나서 더 그런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형 보면서 되게 그 동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고마워. 운동 선수로서도 그렇고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즐거웠어요. 에너지 많이 받고 가요. 그래서 형 이 폼이 너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체육인들이 많이 와서 이 쉼터였으면 좋겠어요. 내 얘기 많이 하고 선수로서도 좋지만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는 그런 힐링 센터? 나 원래 만약에 이거 잘 되면 목표는 이제 선수 말고 다른 직업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AI 뭐 몰라 뭐 공사하는 아저씨 직업을 다 떼놓고 왜냐면 이 보는 사람 모를 수 있잖아. 얼마나 너 얘기했잖아. 너 그 쇼트트랙, 스피드트랙 그 차이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좀 알리고 싶은 거야. 솔직히 나도 어렸을 때 스포츠만 해서 다른 거 몰라. 나도 바보야. 나도 궁금해. 좋다. 아니면 아까 그런 거 어때요? 형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애를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농구 선수랑 결혼하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괜찮아. 지훈아, 너 WKBL 여자랑 결혼해.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안 한 거거든요. 그 운동 선수들 남녀 데려다 놓고 소개팅 해주는 형이 주선해서 소개팅은 아니지만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근데 너네 둘 어때? 이런 식으로 자만추 느낌으로 이 형 그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 난 너무 좋지. 그런 거 우리 또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맞아. 야 너 얘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야 얘 너 마음에 드는 거 같은데? 이런 거 야. 사실 요거 아마 남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섭외 사람 빼고 윤기랑 나와서 나 너무 아저씨 느낌 나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 몰라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친구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인 친구들한테 운동하는 여자랑 결혼하라고 엄청 추천해요. 왜냐면 나도. 운동하는 여자들이 진짜 순수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자립심이 강해요. 왜냐면 운동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내가 이렇게 해야 뭔가를 얻어지는구나를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친구들이라 순수해요. 그리고 또. 맞아. 그래서 저는 엄청 추천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인 분과 운동하는 여자 선수랑 이렇게 자만추를 또 그러니까 직업이 다르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또 시간을 아니 가져보면 나도 나 재밌겠다. 똑같은 생각이야. 왜냐면 이제 그 여자 선수들이 또 방금 얘기했잖아. 자기 노하우 있잖아. 네, 자기 시간 챙기지. 네. 그래서 남편한테 귀찮아게 안 만들어. 응. 그것도 있어. 왜냐면 내 시간도 소중하거든. 그래. 네. 바보야. 누구요? 예. 뚱뚱 아, 얼굴 안경 써는 애. 만약 해주시면 전 진짜 자아실현 될 것 같아요. 야 우리 생각하자. 네 하시면 저 불러주세요. 저도 대리만족해 하고 싶으니까. 그래. 야 콜. 야 여러분 봤지? 윤기 약속했어. MC는 못 뽑으실 거예요. 정리를 또 저는 얼마든지요. MC하고 여기 삐끼 하는 거. 네, 해주세요. 삐끼. 네. 재밌겠다. 저 소감 얘기했나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했어. 지금 일단은 내년에 밀란 올림픽을 앞두고 좀 주요 선수들을 만나서 미니 다큐를 만들려고 해요. 그 다큐를 올림픽 직전에 쭉 늘어놓고 올림픽 현장에 가서 올림픽 뭐 쭉쭉쭉쭉 콘텐츠 나오고. 그거 멋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한 킥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팔로우를 같이 해주시면 아마 이번 밀란 올림픽을 조금 더 감정이입해서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는 진짜 이거는 어디 가서 얘기 안 한 건데 유튜브 요즘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올림픽 컨텐츠가 잘 안 된다. 그럼 저는 유튜브를 그만둘 각오로 하고 있어요. 안 돼. 그러니까 그 정도 각오를 하고 한다. 지금 저는 이제 이 마지막 한 칼을 뽑은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 할 자격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나 얘기했어. 승진이랑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 들었지? 윤기 그 올림픽 영상 이제 나오면 무조건 응원해줘. 이거. 윤기 유튜브 그만하면 안 돼. 여러분 진지하게 응원해줘야 돼. 그리고 전태풍 오지 쇼도 응원해야 돼. 여러분 간다. 피스. 오케이. 야, 이거 별로 안 먹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 안 배고팠어? 괜찮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